여러분, 얼마나 좋은 물건이기에, 얼마나 갖고 싶은 물건이기에 어떤 분은 감정가 15억 7천짜리 물건을 무려 85%인 13억 3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낙찰을 받고도 돈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는 건지 결국 잔금을 미납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물건 사실은 엄청 돈이 되는 물건입니다. 왜 돈이 되느냐고요? 이제는 51%까지 하락해서 8억입니다. 여러분께서 감정가 15억 7천짜리 물건을 절반가인 8억에 낙찰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 땡 잡은 것 아닙니까? 다만 이 물건은 절대감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기준을 모르면 8억도 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85%의 낙찰받고도 잔금을 못 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의 8억이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핵심 기준만 잡아서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 경매가 자신 없으신 분들은 저희 실전경매 연구소에서 끝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물건의 기본 정보부터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2023타경 6179호 사건이며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8-12번지, 물건 종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물건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물건으로 대지 면적은 153제곱미터, 약 46.28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279.06제곱미터, 약 84.42평입니다. 감정가는 15억 7,817만 8,080원이며 현재 진행 기준 최저가는 감정가의 51% 수준인 8억 835만 4천원입니다. 과거 이 물건은 85%인 13억 3,510만원에 낙찰된 이력이 있었지만 잔금이 납부되지 않으면서 다시 경매로 나오게 된 물건입니다.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20%로 약 1억 6,167만 1천원이 필요하며 다음 매각기일은 2026년 2월 26일 오전 10시 다시 한번 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제 이 물건의 건물 구조와 실제 임대 구조 그리고 주변 환경을 다시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남부순환로 231길 인근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으로 도면과 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그리고 옥탑까지 구성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입니다. 먼저 지하 1층은 101호부터 104호까지 총 4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어 지하층에서만 4개의 호실 임대가 가능합니다. 1층 역시 201호부터 204호까지 총 4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301호부터 304호까지 총 4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어 지상 1층과 2층에서 각각 4개씩 임대가 가능합니다. 3층은 401호와 402호 총 2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외에 옥탑층에는 501호와 502호 총 2개의 주택형 공간이 추가로 존재합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이 건물은 지하 4개, 1층 4개, 2층 4개, 3층 2개, 옥탑 2개로 총 16개 호실 임대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층수만 보고 판단할 물건이 아니라 실제 임대 가능한 호실수 자체가 많은 다가구 주택이라는 점이 이 물건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징입니다. 건물은 2018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비교적 신축급에 가까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조적조 다가구와는 달리 내구성과 관리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편에 속합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이 물건은 봉천초등학교 인근의 전형적인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단독주택과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혼재된 생활형 주거지역입니다. 지도 기준으로 서울대 입구역까지 직선 거리 약 580m, 도보로는 약 8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로 관악구 내에서도 지하철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 보행 동선 역시 큰 언덕이나 끊김없이 이어지는 생활도로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체감 거리는 더 짧게 느껴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차량 접근 또한 가능하며 골목형 주거지 특성상 대로변은 아니지만 주거용 임대 운영에 불리할 정도의 접근성은 아닙니다. 주변 상권은 대형 상업지보다는 편의점, 음식점, 병원, 학원 등 생활형 상권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소음이나 유동인구 부담보다는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유지되는 구조이면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물건은 화려함보다는 임대 호실수와 입지 안정성으로 승부하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물건의 권리관계와 임차인 현황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1월 17일에 설정된 수협은행 근저당권으로 채권 최고액 4억 5천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 근저당권 이후에 8건의 임차권과 가압류 등은 모두 말소 대상에 해당하며 권리 구조 자체는 기준만 명확히 잡으면 복잡하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임차인들의 전입 시점과 확정일자, 그리고 대항력 여부인데 임차인 현황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 물건에는 총 16개 호실 중 15명의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임차인 전원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말소 기준 권리인 2018년 1월 17일과 비교해보면 가장 빠른 전입이 303호 임차인이 2018년 1월 23일 전입하여 불과 6일 기준 권리보다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모든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리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한 명도 없는 구조입니다. 즉 형식상 임차인 수는 많아 보이지만 법적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숫자가 아니라 실제 현장 점유 상황입니다. 기준을 정확히 놓고 보면 이 물건은 임차인 수가 많아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 임차인 수는 많지만 법적 대항력 구조는 오히려 단순한 물건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 물건의 핵심은 임차인 숫자에 겁을 먹느냐 아니면 말소 기준 권리와 대항력 여부를 기준으로 구조를 읽느냐의 차이에서 갈리게 됩니다. 이제 이 물건의 금융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정은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1주택 보유자가 최저입찰가인 8억 835만 4천 원의 낙찰을 받고 기존 주택은 곧 정리하는 조건의 일시적 다주택자로 진행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대출은 보수적으로 40%만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매입 금액 8억 835만 4천 원의 40%는 3억 2,334만 1,600원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총 16개 호실 구조이기 때문에 방 빼기 비용을 호실당 1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총 1억 6천만 원이 대출 가능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은행에서 실행 가능한 대출금은 3억 2,334만 1,600원에서 1억 6천만 원을 차감한 1억 6,334만 1,600원입니다. 이제 자기 자금 부분을 보겠습니다. 매입가의 나머지 60%는 4억 8,501만 2,400원이고 여기에 방 빼기로 인해 대출이 안 되는 1억 6천만 원을 더하면 6억 4,501만 2,4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취득세를 1주택 일시적 다주택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1.1% 적용하면 약 889만 1,894원이 추가되고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을 더하면 자기 부담 총액은 6억 5,540만 4,294원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을 낙찰받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구조는 은행 대출금 1억 6,334만 1,600원, 자기 투자금 6억 5,540만 4,294원, 두 금액을 합친 총 자금 규모는 8억 1,874만 5,894원입니다. 이제 이자 흐름을 보겠습니다. 은행 대출금 1억 6,334만 1,600원에 연이율 4%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약 653만 3,664원이고 월 이자는 약 54만 4천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자기 투자금 역시 자금의 기회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하게 연 4%를 적용하면 자기 자금 6억 5,540만 4,294원의 연간 이자는 약 2,621만 6,172원, 월 기준으로는 약 218만 4천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총 월간 자금 비용은 은행 이자 약 54만 원과 자기 자금 기회비용 약 218만 원을 합한 약 272만 원 수준으로 정리됩니다. 이 숫자가 바로 이 물건을 판단할 때 출발선이 되는 기준 금액이며 이 기준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 이 물건은 독이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 보증금 총액부터 확인합니다. 현재 임차인 보증금 합계는 18억 5,500만 원입니다. 이 보증금으로 가장 먼저 은행 대출을 정리입니다. 이 물건은 최저가 8억 835만 4천 원 기준으로 진행했고 LTV 40%를 적용했습니다. 이론상 대출 가능액은 약 3억 2,334만 원이지만 방이 총 16개이기 때문에 방 빼기에서 실제 실행 가능한 은행 대출금은 약 1억 6,334만 원입니다. 이제 보증금으로 은행 대출을 먼저 상환합니다. 임차인 보증금 18억 5,500만 원에서 은행 대출 1억 6,334만 원을 상환하고 나면 남는 보증금은 약 16억 9,16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기 투자금 회수입니다. 자기 투자금은 모두 약 6억 5천만 원 내외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보증금 16억 9,166만 원에서 자기 투자금 약 6억 5천만 원을 회수하고 나면 순수하게 남는 현금은 약 10억 4천만 원입니다.
이제 이 돈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연 4% 예치한다고 가정합니다. 10억 4천만 원 곱하기 4% 하면 연 이자 약 4,160만 원입니다. 이를 월로 나누면 월 약 34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수입을 더합니다. 현재 월세 합계는 월 72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융이자 월 346만 원, 월세 72만 원, 월 약 418만 원이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은 보증금으로 은행 대출 전액 정리하고 자기 투자금 전액 회수하고 그 이후에도 10억 원이 넘는 현금이 남고 그 돈으로 월 400만 원 이상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죠. 보너스가 있어야 되겠지요. 103호의 염호온 법원에서 조사가 미흡한 부분과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본 계산에서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럼 다른 호실과 대비해서 보면 9천만 원의 보증금으로 보겠습니다. 나머지 이자 계산은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실 때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튼 처음에 자기 자본 6억 5,540만 4,294원을 투자했다가 약 2달 3달 후에 정리가 되고 나면 모든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은행 내 계좌에 11억 3천만 원 가량이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꼬박꼬박 400만 원 훨씬 넘는 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경매의 묘미고 돈 버는 재미가 이런 겁니다. 이제는 매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제는 이 물건은 매각 시점에 1세대 1주택 상태이며 2년 거주 요건은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가정합니다. 따라서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고가주택 비율과세 구조는 적용하되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일반 과세 체계 기준인 3년 보유 6%만 적용하는 보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매각 금액은 감정가 그대로 15억 7,817만 8,080원입니다. 취득가액은 최저가 낙찰 기준 8억 835만 4천원이며 취득세는 보수적으로 8천만 원을 반영하여 총 취득원가는 8억 8,835만 4천원입니다. 따라서 전체 양도차익은 매각가 15억 7,817만 8,080원에서 취득원가 8억 8,835만 4천원을 차감한 6억 8,982만 4,080원입니다. 이제 고가주택 비율과세를 적용합니다. 과세 비율은 양도가액 15억 7,817만 8,080원 빼기 12억 원에서 나누기 15억 7,817만 8,080원으로 계산되며 이는 약 0.2396입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 6억 8,982만 4,080원에 이 비율을 곱한 약 1억 6,53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하면 1억 6,530만 원의 6%인 약 991만 원이 차감되고 장특공 차감 후 금액은 약 1억 5,539만 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최종 과세표준은 약 1억 5,289만 원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약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이 가정하에서의 세후 순수익은 전체 양도차익 6억 8,982만 원에서 세금 약 5천만 원 내외를 차감한 약 6억 3,9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 계산은 2년 거주를 가정하지 않았음에도 매각 시점에 1주택 상태만 충족하면 적용되는 12억 비과세 비율과세 구조를 반영한 결과이며 만약 실제로 2년 거주 요건까지 충족된다면 이 세후 수익은 여기서 더 늘어날 여지가 있는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매각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이 구간을 몇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물건에 내 돈 6억 5,540만 4,294원 투자해서 2달, 석 달 후에 모든 투자금을 회수하고 매월 약 400만 원 훨씬 넘는 돈을 가만히 벌고 있으면서 3년 후에 약 6억 3,900만 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사이에 이렇고 저런 고개를 넘어야 하지만 첫 고개를 넘지 못하면 한 푼도 없습니다. 그것이 경매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은 실전경매연구소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법인이 낙찰받아 즉시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낙찰 금액과 매각 금액은 개인과 같습니다. 다만 세금 관계는 많이 다릅니다. 그럼 이제 법인이 이 물건을 낙찰받아 즉시 매각하는 경우를 차분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법인은 개인과 동일하게 이 물건을 최저가인 8억 835만 4천원에 낙찰받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먼저 법인의 취득 단계부터 보겠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실무에서 보수적으로 잡는 기준은 12.4%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취득세는 약 1억 23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100만 원과 기타 비용 50만 원을 더하면 법인이 이 물건을 취득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총 취득원가는 약 9억 1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제 이 물건을 감정가 그대로 즉시 매각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각 금액은 15억 7,817만 8,080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앞서 계산한 법인의 총 취득원가 약 9억 1천만 원을 빼면 법인이 장부상으로 얻게 되는 양도차익은 약 6억 6,8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제부터가 법인과 개인의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지점입니다. 법인은 이 차익에 대해 개인처럼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와 주택에 대한 추가과세를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먼저 일반 법인세를 계산하면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10% 세율이 적용되어 2천만 원이 나오고 2억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적용되어 약 9,300만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이를 합치면 일반 법인세는 약 1억 1,30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물건은 주택이므로 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20%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약 1억 3,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와 추가과세에 각각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를 보수적으로 합산하면 약 2,400만 원 정도가 더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법인이 이 물건을 낙찰받아 즉시 매각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전체 세금은 약 2억 7천만 원 수준으로 정리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법인이 손에 쥐는 금액을 보겠습니다. 전체 양도차익 약 6억 6,800만 원에서 세금 약 2억 7천만 원을 차감하면 법인이 즉시 매각을 통해 남기는 세후 순수익은 약 3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정리하면 법인은 개인에 비해 취득 단계에서부터 세금 부담이 크고 매각 단계에서도 일반 법인세와 주택에 대한 추가과세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낙찰받아 같은 가격에 매각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손에 남는 금액은 개인 시나리오보다 확연히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개인과 법인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를 판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이 물건처럼 경매는 겉으로 보이는 가격만 보고 들어가면 절대 돈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조를 알고 기준을 세우고 숫자를 끝까지 확인한 사람만이 수익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같은 물건이라도 개인으로 접근하느냐, 법인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매는 운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고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준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그 과정에서 실전경매연구소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에 낙찰받으셨던 분이 실전경매연구소를 알고 저희들과 상의를 한 후에 투자를 하셨다면 당연히 1억 2,600만 원을 허공에 날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분도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결론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실패 없을 것입니다. 특히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일반 영상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실제 숫자, 계산 과정, 권리 분석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투자자로서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까지 훨씬 더 깊이 있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막막하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미 검증된 기준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멤버십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물건 분석을 놓치지 않고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될 만한 지인이 계시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법인 시나리오를 한 단계 더 확장해서 보유 운영과 매각을 병행했을 때의 구조까지 차분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